Hi everyone. Welcome to Module 2 of Glover College Business Translation. 지난 시간과 연속해서요. 이제 앞으로 다시 아티클 1서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티클도 마찬가지로요. 신문기사 아티클이고요. 여러분께서 미리 공부해 오셨으리라 생각하고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부터 보실게요. Who says Canada is boring? 누가 캐나다가 지루하다고 말했는가? 캐나다가 약간 좀 지루한 컨트리라고 많이 알려있긴 하죠. So from a restaurant that serves a tall cocktail to a prime minister who consulted a crystal ball. From A to B 형태죠. From A서부터 to a prime minister to to 이하 부분까지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처음째 어떤 레스토랑 tall cocktail 발가락 칵테일이래요. 어떤 건지 굉장히 흥미롭긴 하네요. 그래서 발가락 칵테일을 제공하는 레스토랑에서부터 그 다음에 prime minister 수상이죠. 그래서 나라의 수상, 어떤 수상, who consulted a crystal ball, crystal ball 수정구슬 말하죠. 저희 이제 뭐 fortune teller들이 보는 그런 수정구슬에게 조언을 구하는 수상까지 캐나다는 아주 fascinating place가 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아주 뭐 환상적인 지역, 뭐 장소들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놀라운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 You probably didn't know about. 당신이 아마도 몰랐을 being Canadian, 캐나다인으로서. 당신이 몰랐을 12가지 것들이 있다. 이제 앞으로 12가지 interesting한 것들이 나올 건데요. 그리고 미리 이제 지금 이 부분을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기사는 약간 캐나다 사람들한테 말하는 기사라서요. 내용이 약간 이미 읽는 사람이 캐나다인이라고 가정을 하고 내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 한번 유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러면 amazing thing 볼게요. So, Our parliament has a sanctuary for stray cats. sanctuary는 보호소 말하죠. 그래서 stray는 뭐 길 잃은 이란 표현입니다. 그래서 길 잃은 고양이들을 위한 보호소를 우리의 의회가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국회의사당 뭐 국회의회 할 때 그 의회 빌딩 말하죠. 그래서 처음에 고양이들은 were used, 사용이 되었대요. 의회 건물에서요. 왜? To control mice. mice 쥐들 말하죠. mouse가 단수, mice 복수. 그래서 쥐를 잡기 위해서 처음에 국회의사당 빌딩에서 쥐들이 사용됐고요. 근데 a colony of strays, 우리 모듈 1에서 배운 단어죠. colony라는 표현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집단 정도로 보시면 될 거예요. 뭐 식민지 집단이라는 뭐 사전적인 용어는 그렇긴 한데요. 그냥 집단으로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의 strays라는 건 앞에 나온 stray cats를 의미하겠죠. 그래서 길 잃은 고양이들의 그 집단은 has lived, 살아오고 있대요. just behind the building. 그래서 since the 70s, 70년대 이후로부터 그 국회 빌딩 뒤에서 살아오고 있다. has lived니까 70년대서부터 현재까지 쭉 살아오고 있는 거죠. 현재 완료형이요. 그 다음에 fed and cared. fed는 feed의 feed가 원형이죠. 그래서 먹이다라는 표현이요. 그래서 먹이를 이제 받고 그다음에 cared 보호를 받는데요. 누구로부터? volunteers로부터.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이제 먹여지고 돌봐져지는 today's resident라는 표현은 원래 거주 사는 사람들, 뭐 거주자들이라는 표현인데요. 이게 앞에 나오는 역시 마찬가지 stray cats를 말하죠. 그래서 그 건물 뒤에서 사는 거기서 거주하는 그 길 잃은 고양이들은 live in little wooden houses, 작은 나무로 된 집에서 살고요. 그 다음에 그들만의 블로그랑 페이스북 페이지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amazing thing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One of our prime ministers used a crystal ball. 그래서 one of something 하면 꼭 그 뒤에 나오는 something은 복수로 나와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 개들 중에 하나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의 수상들 중에 한 명이 used a crystal ball. 그래서 수정구슬을 사용했다. 그래서 리엄 맥켄지 킹,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he's on the one on Canada's $50 bill. 그래서 이 사람이 캐나다의 50불짜리 그 지폐 위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왜 우리나라 만원권의 세종대왕 있듯이 여기서 50불짜리 그 지폐에 이 사람의 얼굴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미리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게 달러라는 표현에 대해서 약간 헷갈리셔하는 분들이 이제 종종 있는데요. 달러라는 표현은 명사도 될 수 있고 형용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명사로 사용하실 때에는 1불 이상은 dollars라고 복수 형태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형용사를 쓸 때 지금 여기서와 마찬가지로 50달러의 지폐가 되겠죠. 그럴 경우에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단수로만 쓰일 수 있습니다. 원형으로만 쓰일 수 있죠. 그럴 경우에는 달러 bill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10불 나는 10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할 때요, 나는 그냥 10불 자체를 그냥 얘기할 경우에는 금액 자체를 얘기할 땐 I have 10 dollars 라고 복수를 표현해도 되지만, 만약에 나는 10불짜리 지폐 한 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할 때는 I have a $10 bill 이라고, 꼭 달러는 그냥 s 없이, 왜냐하면 여기선 형용사로 쓰이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구분하셔서 사용해야 돼야 된다는 거 유념해 두시고요. 그래서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느냐, tried to get advice from his dead mother. 그래서 그의 죽은 어머니로부터 조언을 얻으려고 했대요. 어디에서요? At seance he held in his home. 그의 집에서 he held, 그가 열은, 그래서 hold라는 표현은 무언가를 잡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hold an event처럼 뭐 어떠한 이벤트를 열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이벤트를 뭐 개최하다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she held a birthday party for me 이러면 그녀가 나를 위해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그가 그의 집에서 열은 그 세이언스, 교령회, 뭐 강령회 등이 되겠죠. 그래서 귀신 불러들이는 그러한 주술을 주술에서 그녀의 죽은 어머니로부터 조언을 얻기 위해서 조언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었다가 되겠고요. 그래서 you can still see his crystal ball. 당신은 여전히 그의 그 수정구슬을 볼 수 있습니다. In the library of Laurier House. 그래서 로리에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캐나다의 수상이었고요. 그래서 수상 중에 그 수상이 살던 그 집인데요. 로리에 하우스가 어디에 있냐면 in 오타와. 그래서 캐나다의 오타와라는 주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짝대기 낫이 하나 그어져 있고 Now a National Historic Site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영어에서 문장 중에 갑자기 이제 짝대기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 짝대기 앞부분에 있던 단어나 혹은 문장 전체를 그 뒷부분이 꾸며주는 추가적인 보충 설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로리에 하우스를 의미해요. 그 오타와에 있는 로리에 하우스가 뭐냐면 이제는 국가적인 유적지, 뭐 히스토릭 사이트니까, 그래서 국가적인 유적지가 된 그 예전 수상이었던 로리에가 살던 그 집의 뭐 라이브러리 서재 정도가 되겠죠. 서재에서 당신은 그 다른 수상이었던 윌리엄 라이언 맥켄지 킹이 그 사용했던 그 크리스탈 볼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요. So we launched a secret project to build an aircraft carrier made from ice. 에어크래프트 캐리어라는 거는 항공모함입니다. 큰 배요. 그 비행기도 실 수 있는 그 큰 배요. 그래서 얼음으로 만들어진 항공모함을 지으려고 한 그 시크릿 프로젝트, 비밀 프로젝트가 되겠죠. 그 비밀 프로젝트를 우리가 런치라는 거 시작하다, 뭐 개시하다 정도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그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패트리샤 레이크 하고 쉼표가 되어 있고요. Just 10 minutes outside of Jasper. 알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알타라는 게 아니라 캐나다에 있는 주 중에 하나인 알버타라는 그 주를 말합니다. 그래서 알버타 주에 있는 제스퍼에서부터 10분 정도 떨어진, 10분 정도 밖에 있는 그 패트리샤 패트리샤 호수죠. 그래서 그 패트리샤 호수가 was the site, 장소였다. 뭐의 장소? 오퍼레이션 하바쿡. 작전 하바쿡, 뭐 작전면 하바쿡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하바쿡이라는 어떤 특정 작전이 있었는데 그 작전의 장소였대요. 근데 이 오퍼레이션 하바쿡이 뭐냐면 bizarre top secret World War II military experiment. 그래서 bizarre 뭐 이상한, 기괴한, 기묘한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기묘한 top secret 1급 비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급 비밀의 세계 2차 대전 군사 실험인 그 오퍼레이션 하바쿡의 장소였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서 The 1943 Mission, 그 1943년 되겠죠. 그래서 1943년도에 있던 그 미션, 그 임무는 뭐 하기 위한 임무였냐면 Build a 1 to 50 scale. 1 to 50 scale이라는 건 뭐 지도나 아니면 모형 만들 때요. 그 비례해서 만드는 거 있죠. 그래서 원래 실제 제품 말고 실제 제품 만들기 전에 약간 뭐 시제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1대 50 비율의 그 시제품 을 만들기 위한 거다. 뭐의 시제품이냐면 에어크래프트 캐리어 항공모함이요. 그래서 뭐 얼음과 그다음에 톱밥으로 만들어진
항공모함의 1대50 비율의 시제품을 만들기 위한 그 1943년 임무였다가 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오퍼레이션 하바쿡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뭐 만들어진 항공모형보다는 50분의 1 정도 작아진 그 사이즈를 말하는 거죠. So the size is now marked by a roadside plaque and submerged monument. 그래서 그 장소는 현재 그 길가에 있는 명판과 그다음에 submerged 잠수된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물에 잠긴 monument 기념비로서 marked 표시가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So our beavers built a dam visible from outer space. 댐이란 표현이요. 한국어로도 우리가 댐이라고 하죠. 네, 이거 영어예요. 많은 분들이 중국어로 한자어로 알고 계시는데 영어고요. 그래서 우리의 비버들, 그 귀여운 동물들 있죠. 비버들은 댐을 세웠는데요. 어떤 댐을 세웠냐면 미저보, 볼 수 있는 from outer space, 우주 밖에서도 볼 수 있는 댐을 우리 비버들이 세웠다라고 하죠. 볼게요. 그래서 first discovered by an environmental researcher. 그래서 환경조사가에 의해서 discovered, 발견이 된 이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환경조사가에 의해서 발견이 됐대요. 어떻게 발견됐냐면 using Google Earth. 그래서 Google Earth라는 그 프로그램 있죠. 그래서 멀리서 볼 수 있게 하는, 그 우주 바깥에서 지구를 볼 수 있게 하는. 그래서 그 Google Earth를 사용한 그 어떤 환경조사자에 의해서 처음에 2007년에 발견된 The dam, 그 댐은, 즉 여기서 뭐예요? The dam 앞에 있는 모든 구문은 다 지금 댐을 꾸며주는 거죠. 문장 전혀 아니고요. 이거 앞에 전체가 다 뒤에 나오는 진짜 주어인 the dam을 꾸며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댐은 지금 located, 위치되어져 있다. 어디에? Inside Wood Buffalo National Park in Alberta. 여기서 알버타 주,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알버타예요. 그래서 캐나다에 있는 알버타 주에 있는 우드 버팔로 국립공원 안에 그 댐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우드 버팔로 내셔널 파크가 뭐냐면 the second largest, 그래서 두 번째로 큰 protected area, 보호가 되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죠. 보호구역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립공원이니까 자연보호구역이겠죠. 그래서 in the world,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보호구역인 바로 이 국립공원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the stretch라는 표현은 우리가 스트레칭하다 할 때 그 스트레치처럼 늘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 늘어져 있다. 그래서 그 댐이 쭉 늘어져 있는데 얼만큼이냐면 2790피트, 대략 850m 정도까지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부터 볼게요. So our cities have some of the freshest air in the world. 그래서 우리의 도시들은 have some the freshest air, 그래서 가장 신선한 공기를 가지고 있다. 세계에서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when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그래서 세계 건강 기구, 세계 건강 조직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계 건강 기구가 study라는 표현은 단순히 공부하다 뿐만 아니라 뭐 연구하다 혹은 조사하다까지 의미가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러면 뭐 조사하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세계 건강 기구가 air quality, 그래서 공기의 질을 조사했을 때 언제 조사했냐면 2003년에서 2010년 사이에 누구를 대상으로 1100개 도시에 어디에 있는 91개 국가에 있는, 그래서 뒤에서부터 보셔야겠죠. 이런 거는. 그럼 91개 국가의 1100개 도시를 대상으로 2003년에서 2010년 사이에 공기의 질을 세계 이 건강기구가 조사를 했을 때 so they ranked Whitehorse, Yukon as having the freshest. 그래서 그들이 랭크라는 표현, 다시 계급이라는 표현도 있고 순위라는 표현도 있고요. 동사로 순위를 매기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캐나다에 있는 유콘 주에 있는 화이트홀스라는 도시를 가장 깨끗한 뭐 공기가 있다라고 순위를 매겼다가 되겠죠. Also in the top 10, 그래서 상위 10위가 되겠죠. 그래서 상위 10위 내에는 또한 브리티시 콜ум비아, 그래서 브리티시 콜ум비아도 캐나다에 있는 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브리티시 콜ум비아 주에 있는 그 나나이모라는 도시, 테라스라는 도시, 넬슨이라는 도시, 그 다음에 키티맷, 그리고 브런스레이크라는 도시들이 다 이 10위권 안에 우선 있는 거고요. 플러스 그리고 추가적으로 코너 브루, 그 다음에 NL 써 있고요. 그 다음에 Frederick 하고 NB라고 써 있는데요. NL, 이 NB 둘 다는 캐나다에 있는 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NL 같은 경우는 Newfoundland and Labrador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NB라는 표현은 New Brunswick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캐나다 주예요. 그래서 보통 도시가 나오고 도시랑 뭐 주랑 표현을 할 때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뭐 일산시, 경기도 일산시 이런 식으로 약간 주에 해당하는 큰 부분이 먼저 나오고 도시가 뒤에 나오지만 영어로 표현할 때는 도시를 먼저 써주고요. 뭐 밴쿠버 그리고 난 다음에 쉼표하고 그 다음에 주 이름이 보통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브리티시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이제 축약하면 BC라고 되거든요. 그래서 브리티시 콜롬비아, 그다음에 BC 이런 식으로 따로 축약해 순서가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앞전에는 브리티시 콜롬비아스라고 그 브리티시 콜롬비아 주의 한 다음에 도시들이 쭉 나왔죠. 뒤에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식으로 주소를 쓰는 식으로 나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뒤에 거를 그럼 주로 보시니까 먼저 보셔야겠죠. 그래서 그 NL주, 뉴파운드랜드 앤 라브라도르라는 주의 코너브룩이라는 도시랑 그 다음에 뉴 브런스윅이라는 주의 프레데릭턴이라는 도시가 또 10위권 안에 다 들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So have a taste of home when you travel. 당신이 여행을 할 때 고향의 맛을 느껴라. 여기서의 home은 집이 아니라 고향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제 캐나다가 되겠죠, 그러면. So order a sandwich with Dijon mustard in France or dressed hot dog in a US ballpark. So order a sandwich. 샌드위치를 주문하래요. 어디에서? with Dijon mustard. 디종 머스타드라고 머스타드 소스 중에 한 가지 종류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디종 머스타드가 들어간 샌드위치를 주문하래요. 또는 dressed hot dog in a US ballpark. 미국의 ballpark라는 건 야구장 얘기예요. 그래서 베이스볼 스테디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야구장, 미국의 야구장에서 드레스라는 표현은 우리가 이제 뭐 드레싱 뿌리다 해서 그 드레스라고 나온 건데요. 소스나 이제 모든 토핑 이런 게 올라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all dressed라는 표현을 하면 모든 토핑들이 다 올라간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뭐 all dressed chips라 그래서 모든 맛이 다 들어간 뭐 감자칩 이런 게 팔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혹은 뭐 가게에 갔을 때 주문을 할 때 뭐 토핑 어떤 거 원하세요? 할 때 뭐 all dressed라는 표현 하면 그럼 모든 토핑 다 올려주세요.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드레싱이 다 올라간 소스 같은 게 뭐 아니면 토핑들이 다 올라간 그런 핫도그를 이제 주문하세요. 그리고 smile with some national pride. national pride라는 거 국가적인 자부심이 되겠죠. 그래서 뭐 직역하면 몇 가지의 뭐 국가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웃어라라고 하는데 너무 어색하죠. 그냥 뿌듯해하라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국가적인 그 자존심에 국가적으로 이제 자긍심을 느끼면서요. The mustard was likely made with seeds from our prairies. 그래서 그 머스타드는 be likely라는 표현은 뭐뭐일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도 만들어졌을 것이다, 만들어졌을 것 같다. 그래서 with seed 씨앗으로요. 어디에? 우리의 prairies라는 표현은 그 북미에 있는 대초원들을 보통 얘기합니다. 그래서 캐나다의 아주 넓은 들판, 뭐 초원들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뭐 들판 초원에서 그 씨앗들이 아마 자랐을 것이다. 그 머스타드 만드는 머스타드 씨들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Canada is the world's largest exporter of mustard seeds. 그 다음에 또 대시가 이렇게 나오네요.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뒷부분은 앞에 나온 내용들을 꾸미기 위한 거죠. 처음에 우선 보시면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그 머스타드 씨앗의 수출국이래요. 그러고 난 다음에 추가적인 설명으로요. 80% 80% 뭐의 80%겠어요? 당연히 그 캐나다가 아니라 머스타드 씨앗의 수출량이 되겠죠. 그 수출량의 80%가 아마도 grown 자랐다 in brilliant yellow fields. brilliant라는 건 뭐 똑똑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 밝은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 황금빛의 노란 황금빛의 그 들판에서 어디에 있는 사스케추안이라는 건 캐나다의 또 지역 이름입니다. 사스케추안에 있는 그런 황금 들판에서 80% 정도가 자랐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